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여러분이 시골에 집을 사서 이사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는 삶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저희 집 2층에서 바라본 동네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답답하고 지루했던 도시의 삶을 벗어나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서의 삶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잘 극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의 경우 시골에 와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듣는 분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집 가격이 똥값으로 하락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살겠다는 것은 그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것이지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앞으로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에 해야죠. 물론 시골 땅 투자를 귀신같이 잘해서 큰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골집 산 후에 그 집 가격이 떨어질까봐 시골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살 집이다. 내가 평생 살아갈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요. 내가 산 시골집 가격 하락의 걱정을 좀 덜어내는 방법도 존재하긴 합니다. 처음부터 살 때 좋은 땅이나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2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희 집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 집은 완벽한 남향입니다. 저 아래에는 흥정 계곡에서 흘러온 흥정천이 흐르고 있고요. 집 뒤에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완벽한 배산임수 명당입니다. 이 명당을 알아본 사람들이 땅을 사서 집을 멋지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도 얼마 전에 평당 5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여기 이 땅도 작년에 평당 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평당 50만 원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좋은 땅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삽니다. 물론 이 땅을 아주 오래전에 사신 분은 이 동네 땅을 팔아먹고 엄청 큰 돈을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도 얼마 전에 거래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를 하셨습니다. 제가 시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집과 동네를 보고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저희 동네처럼 좋은 동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시골에 내려와 사실 계획이라면 자연, 교통, 생활 여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참 많은 집을 현장 분석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집들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높은 기준을 갖고 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선택한 시골집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도시와 달리 시골집은 개별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반경 1km 안에 이런 집도 있고 이런 집도 있는 게 시골이에요. 이 집은 헐값에도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집은 수억을 줘도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은 앞으로 가격이 폭락해도 사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런 집은 매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한다면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시골 생활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골이 도시보다 불편하긴 합니다. 제가 사는 평창군에는 스타벅스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원두로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데크해서 편하게 마십니다. 시골에 살면 또 불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쓰레기 재활용 수집장에다 가져다 놓으면 끝이죠. 하지만 시골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차 타고 5분 정도 가야지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는데요. 쓰레기를 모아서 차에다 싣고 가져다 버리는 일은 조금 귀찮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스타벅스가 없는 거, 쓰레기장이 조금 먼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불편한 점입니다. 이것 빼고는 불편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편의점 하나로마트까지 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 IC까지는 10분 정도 걸리고 KTX역까지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모두 가까운 편이죠. 시골에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동네 선정,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택배 받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평창군 봉평면에는 우체국이 있고요. 경동택배, 대신택배 대리점은 원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통운, 로젠택배도 봉평점이 생겼습니다. 물론 봉평점이 생기기 전에도 대한통운, 로젠택배 기사님들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롯데택배, 한진택배, 봉평 대리점이 없거든요. 하지만 평창 대리점에서 매일같이 택배 배달을 해주십니다. 저희 가족은 온라인 쇼핑을 엄청 하거든요. 집 앞에 택배함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택배를 받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생활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서울에 살 때도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살 때도 제가 즐겼던 문화생활은 영화관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해피700 평창 작은 영화관이 있고요. 요즘에는 넷플릭스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문화생활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뮤지컬이나 연극, 콘서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시를 떠날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시골의 불편함은 최초의 집과 동네를 잘 선택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지가 매우 좋지 않은 깡촌을 선택하면 불편함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좋은 강원도를 선택한다면 영동 고속도로나 서울 양양 고속도로 주변으로 입지를 선택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지역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고속도로가 없는 평창 남부,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의 경우 인구가 줄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천에서 삼척으로 이어지는 강원 남부 고속도로는 아직 계획도 완벽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동 고속도로 라인은 서울에서 강릉을 이어주는 KTX 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 입지가 더욱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시골에 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시골은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시골에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서 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동네에 사는 분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한 분은 지바겐과 팰리세이드, 한 분은 지바겐. 저희 동네에 지바겐 타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있네요. 한 분은 브롱코, 한 분은 BMW 6 시리즈 GT, 그리고 벤츠 E클래스, 한 분은 벤츠 S클래스와 투싼, 한 분은 G80과 투싼, 그리고 또 한 분은 레인지로버. 저희 집은 아내는 소렌토, 저는 카니발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하네요. 제가 보기엔 저희 동네 분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골에 와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려고 엄청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시골에 가서 뭐 먹고 사는지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시골에는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들어가 보면 사람 뽑는다는 구인 광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 4일이라고 300만 원 주는 곳도 꽤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몇 달째 그런 구인 광고가 올라와 있는데 사람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몸을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동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관광지가 있는 시골에서는 취직을 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을 바꾸면 시골에서 직장을 구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연고가 없는 귀촌인들은 농사로 먹고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양재 AT센터에서 귀촌하기 전에 귀농귀촌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강사님들이 농사를 6차 산업으로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희망 섞인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승계농, 즉 부모가 하던 농사를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부모가 물려준 수만 평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땅을 무상으로 물려받았는데 농사를 성공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연고가 없는 귀농인들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땅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제 개인적인 미견이지만 연고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서 귀농해서 몇 억씩 투자하고 빚만 잔뜩 늘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돈이 없으면 시골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시골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시골에 가고 싶은 분들은 돈이 충분히 있다면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은퇴 후에 충분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시골에 가기 위해서 돈을 벌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로 시골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 와서 저희 가족은 얻고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이유로 시골에 가서 살 결심을 미루고 있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의 설명이 완벽하지도 않고 매우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결심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과 걱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